그 다음에 첩보 수집 방법입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이 관찰입니다. 관찰. 관찰하는 거죠. 관찰. 우리가 뭐 저도 이렇게 가면서 길 가면서 뭐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가게들 매장들도 보고 사람이 있는지도 보고 뭐 지나가면서 음식 배고픈데 그냥 아무 가게에 들어가서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거 보니까 사람이 줄 서 있거나 또 뭐 이렇게 음식이 좀 맛있어 보이는 그런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거지. 또 평상시 지나다니면서 좀 유심히 좀 보는 거죠. 가게들을 보면서 저 가게 나중에 한번 점심 먹을 때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관찰법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거죠. 관심을, 사람에 대한 관심. 그래서 뭐 이렇게 정보기관들도 지나가는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또 매일 보는 사람, 반복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또 일정하게 어제 봤던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평소에 밝았는데 오늘은 또 밝지 않는지, 평상시에는 안경을 썼는데 오늘은 또 안경을 쓰고 있지 않는지, 옷차림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이런 걸 관찰을 계속 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의 패턴도 찾아낼 수가 있고, 심리적 변화도 찾아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분류를 하는 거죠. 안경을 썼을 때하고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 뭐 이런 것들도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 남자는 남자끼리 분류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분류한다든지, 어른과 아이를 분류한다든지, 약간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 근데 분류를 하고 나서 모든 것을 기록을 남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은 연상입니다. 연상. 내가 뭡니까? 머릿속에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머릿속에 남겨놓으면은 어떤 행태든 뭡니까? 새롭게 한 번 더 그런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런 현상을 발견했을 때 기억에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는 비교입니다. 비교.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죠. 이 관찰이 중요한데 이거는 시력하고 관계없습니다. 시력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관찰이 뭐 정말 작은 바늘구멍을 찾아내는 이런 건 아니고요. 평상시 외관이라든지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 차이점을.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기억에 의존하는 거죠. 기억에. 단순히 시력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이 면담입니다. 사실은 대화입니다. 대화. 관찰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지나가면서 저도 얘기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여기 지나가셨는데 오늘 또 지나가십니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평상시 동네에서 안 보이는 사람이면 저도 묻거든요. 물론 저도 뭐 해외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현지에서 사람을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데, 새벽에 조깅을 하면서 동네 또 외국인도 조깅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조깅하다 보면 길에서 그 공원에서 만나면서 이틀 한 3번 정도 만나면 하이 2번만 하면은 친구 되거든요. 어제 아침에 왔는데 야 오늘 왜 10분 늦었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거든요. 뭐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면담입니다. 대화하는데 대화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요즘 대화를 한다는 것은 화제, 그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명확하고 서로 공감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를 잘하면은 인간관계 진짜 좋아집니다. 대화를 잘하면은. 근데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정보. 면담은 인간입니다. 인간 정보죠. 사람이 통해서 면담하는 거고, 이거는 기술입니다. 기술. 통신, 전화, 무선전화, 유선전화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는 사람을 듣는 거죠. 전화하고 있는 그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그 통화 내역을 듣는 것이 우리가 통신정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은 거의 맘만 먹으면 도청이 다 가능합니다. 도감청이 거의 쉽습니다. 특히 백기통신은 거의 자기 전화 목소리가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통신 감청이 쉽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정보는 뭡니까? 사진입니다. 사진도 우리가 일반 카메라로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로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성으로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기술 정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전자정보, 전자신호죠. 전자신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술 정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찰법입니다. 관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면담,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집한 첩보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지금 집에서 나와서 이 학원까지 오는 그 거리 동안에 봤던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하철에서, 도로에서 봤던 사람들, 또 지하철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저 나름대로도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일정하게 기준을 정하는 거죠.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류. 그래서 이 개수로도 분류할 수 있고, 이거는 뭡니까? 이 탈 것. 이거는 뭡니까? 개인에 관련된 얘기들. 이거는 사회에 관련된, 사회에 관련된 얘기들. 이거는 예를 들면 국가에 관련된 얘기들. 이런 부분들은 먹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옷을 넣으면 입는 것.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기가 분류하는 기준을 찾아내는 거예요. 분류하는 기준. 그러고 나서 이걸 분류를 정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뭡니까?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 활용도.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든지 이런 것들을 쌓아 놓으면 쓰레기거든, 쓰레기요. 집에 사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강박관념을. 저도 일정하게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관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두거든요. 옷도 그렇습니다. 그죠? 안 입어도 1년, 몇 년 동안 안 입어도 계속 옷은 두고 있습니다.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 기억도 마찬가지죠. 많은 기억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한 번이나 봤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수집 첩보를 잘 분류하지 않으면 거의 다 쓰레기가 되는 거죠. 쓰레기가. 그래서 분류를 잘하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법입니다. 기억. 사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기억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테스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많이 하는 거는 제가 그 중학교 가서 그 영어 단어 테스트를 진짜 선생님들이 많이 했는데, 단어 하루에 100개씩 외우라고 그래갖고 두드려 많이 맞기도 하고 이렇게 테스트도 많이 받았었는데, 이걸 매일매일 외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연상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사연상과 연속연상, 대비연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사연상은 뭡니까? 색깔이나 행태, 기능, 감촉, 이미지, 오감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오징어하고 문어하고 낙지, 이런 게 있는 거죠. 오징어하고 문어는 뭐예요?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이 다리가 많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오징어와 문어인데, 문어는 좀 덩치가 크고 오징어는 좀 작고, 문어는 빨판이 있고 오징어는 빨판이 작고. 낙지하고 오징어는 뭐가 차이 있죠? 오징어는 약간 납작하고 낙지는 동그랗나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사를 하는 거죠. 오징어를 생각하려고 그러면 문어나 낙지를 생각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로 하는 걸 유사현상이라고 합니다. 집은 뭡니까? 아파트나 한옥이나 양옥들, 이런 것들이 집에 관련된 유사현상이고, 호랑이나 고양이나 표범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런 유사현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속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 있는 대상이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방법입니다. 특정 지역을 견학하고 난 후에 모사한다든지, 제가 호주 시드니를 좀 오래 살았는데, 가보면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 이름이 뉴타운입니다. 뉴타운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신촌이라고 불러요. 신촌하고 위치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블랙타운이라고 있는데, 블랙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 지역에 가면은. 근데 우리는 이걸 흑석동이라고 불러요. 흑석동.
지금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도 시드니 안 가본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블랙타운, 뉴타운 또 뭐가 하나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얘기하면은 거의 뭐 야 오늘 신촌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뉴타운에서 보자를 얘기를 신촌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뭐 공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뭐 블랙타운도 뭐 흑석동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을 가보고 나서 그 두 사람 대화하고 있는 상대 아니면 자기가 살았던 과거의 지역하고 비슷한 그런 지명들하고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저도 거의 잊어먹지 않아요. 뉴타운도 지금 거의 보면은 30년 제가 30년이 넘었거든요. 그 시드니 안 가본 지도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거죠. 블랙타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속 영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을 보고 얼굴이나 몽타주 그리는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은 부분들이 사람을 기억할 때 저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유명한 탤런트라든지 뭐 영화 배우들 뭐 가수들 이런 사람들하고 사람들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 영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에서 만난 사람이 한 사람을 몽타주를 그려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빨간 옷을 입고 간 사람을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은 누구죠? 유명한 영화 배우가 누가 있나요? 뭐 정우성이의 얼굴하고 비슷했는데 눈이 조금 작았다라든지 뭐 코가 좀 더 컸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기억을 해서 연상해서 몽타주를 그리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비 연상입니다. 반대되는 대상이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방법이죠. 뜨거운 불과 차가운 얼음을 이렇게 연상을 한다든지 아이스크림과 김치찌개를 연상을 한다든지 아름다운 여성을 기억하는 것이 하기